네, 본격적으로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시험은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찍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낮은 것은 빨리빨리 조금 읽고 가고, 여기서는 좀 출제율이 높다 하는 것만 제가 체크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출제 비중 높은 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렇게 제 강의를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과목 산업위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기본이 되는 정의 나오죠. 산업위생의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산업위생의 정의 필기에서는 아주 잘 출제되던 문제였어요. 실기시험에서는 아직 뭐 산업위생의 정의를 쓰시오 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위생의 정의는 근로자와 일반 대중, 여기서는 지역 주민을 말을 하겠죠. 일반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 요인을 예측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게 산업위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산업위생의 4요소가 되죠. 우리 산업위생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질병 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다. 이렇게 큰 틀로 알고 우리 교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업위생의 정의,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불쾌감,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 등을 여기 밑줄을 쳐놓을게요. 예측, 측정, 평가,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그래서 이어서 산업위생의 목적 7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직업병의 근원적 예방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에는 이 예방 대신 뭐 치료한다, 진단한다 이런 게 오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산업위생 관리 기사는 직업병을 예방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업환경 및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주고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의 작업을 조금 덜 유해한 환경으로 전환시켜주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업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 환경 및 작업 조건의 인간공학적인 개선을 시켜준다. 우리 근로자가 일을 하기 편한 조건으로 인간공학적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거. 이어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 해서 산업위생의 목적 7가지 봐두시고 이어서 산업위생의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는 외국의 역사, 국내의 역사 이렇게 구분되어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산업위생의 외국의 역사가 좀 더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산업위생의 역사는 실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히포크라테스 나옵니다.
역사상 최초의 직업병을 보고했어요.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 여기에 밑줄을 쳐놓을게요. 자, 최초의 직업병은 무엇인가?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위생의 역사에서 직업과 질병 간의 관계가 있음을 알렸고 광산에서의 납중독을 보고했다. 두 번째로 플리니 디 엘더, 아연과 황을 취급할 때 나타나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기록했고 분진 방지용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 사용을 권장했어요. 세 번째, 갈런, 해부학, 병리학에 대한 많은 이론을 발표했고 구리 광산에서 산 징기의 위험성을 보고했지만 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얼리치 엘던버그, 1473년도에 직업병과 산업위생에 관한 교육용 팜플렛을 발간하였고 납과 수은에 의한 중독 증상을 기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제시해줬다. 넘겨서 파라셀수스, 독성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폐질환은 수은, 황, 염이 혼합된 징계에 의해 발생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 3번이 좀 중요하죠. 모든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그 물질의 용량에 의존을 한다. 이게 파라셀수스. 여섯 번째, 게오그리너스 아그리콜라, 1556년에 광물에 대하여를 남겼고 광업에 관련된 유해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의 환기, 보호 마스크, 광산 사고, 규폐증 등에 관하여 언급했다. 일곱 번째, 버나디노 나마찌니, 이탈리아의 의사로 산업보건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1700년도에 직업인의 질병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직업병의 원인을 구분해 놨습니다. 여기 기억, 니은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해둘게요. 그래서 직업병의 원인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 그리고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작업 자세와 과격한 동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해 물질을 사용하냐, 인체에 유해하냐, 조금 덜 유해하냐, 그리고 그 노출 기준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우리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일하기 편한 조건, 그래서 내 신체에 맞는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들어가야지 직업병 발생이 조금 덜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직업병의 원인으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여덟 번째, 썰 절지 베이커, 사이다 공장에서 납에 의한 복통을 발표했고 아홉 번째, 펄시버포트, 영국의 외과의사로 직업성 암을 최초로 보고했어요. 여기도 밑줄 쳐놓을게요. 최초의 직업성 암은 음낭암이었죠. 음낭암. 그래서 어린이 굴뚝 청소부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음낭암으로 그 굴뚝 안에 검댕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가 음낭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임을 밝혀냈어요. 여기 좀 9번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굴뚝법 제정에 이바지한 게 펄시버포트입니다. 열 번째로 공장법. 산업보건에 관한 법률로서 실제로 효과를 거둔 최초의 법으로 영국에서 제정을 했어요. 여기 1번에서 4번까지도 좀 체크를 해둘게요. 자, 공장법. 자, 첫 번째 사항이 감독관을 임명해서 그 작업장을 관리해준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의 일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세 미만은 야간 작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체크해두고 좀 알아두세요. 자, 실기에서는 주로 출제될 때 이렇게 빈 칸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로 패텐포커에서 환경위생학의 시조로 독일 미넨 대학의 위생학과를 개설했고, 루돌프 버셔는 독일 병리학자로 근대 병리학의 시조로 의학과 사회성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주장했다. 또 로리가 진동 공구에 의한 수지의 레이노드 현상에 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요거 레이노드도 시험에 잘 출제되죠. 저온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동에 노출됐을 때 요 손가락이나 발끝에 말초혈관이 이상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요 레이노 현상은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앨리스 해밀턴, 유해물질의 노출과 질병의 관계를 확인했고, 미국의 여의사로 산업위생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선구자로 1910년 납공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40년간 직업병 발견과 작업 환경의 개선에 힘썼고, 레이온 공장에서의 이황화탄소의 중독, 규폐증, 수온 중독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국의 산업위생 역사이고, 우리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는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제가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둘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 1988년 나옵니다. 1988년 수은 중독으로 문송명 군의 사망, 여기만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1991년 원진 레이온에 의한 이황화탄소의 중독, 이런 집단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04년도에 노말 핵산으로 인한 외국인의 하지마비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중요한 거 3개만 좀 체크를 해두고 나머지 읽어보고 넘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3번째로 산업위생의 윤리 강령 나옵니다. 자, 요 윤리 강령. 자, 4개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로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두 번째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 세 번째로 기업주와 고객에 관한 책임.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 관한 책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요것도 실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네, 만약에 실기에서 출제가 되면 요 각각의 조항들을 좀 주어지고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로는 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필기에서는 꽤 출제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희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보면 첫 번째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게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전문 분야로서의 산업위생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준다. 그리고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 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의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산업위생 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 및 기업의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근로자, 사회 및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인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한다.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좌우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6가지가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 넘기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나와요.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산업위생 전문가의 1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건강의 유해 요인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예방대책에 대해 근로자들과 상담합니다. 사업주랑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과 상담을 합니다. 근로자와 기타 여러 사람의 건강과 안녕이 산업위생 전문가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위험 요인의 측정, 평가, 관리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자, 궁극적인 책임은 기업주와 고객보다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게 근로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신뢰를 중요시하고 정직하게 충고하며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주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위생 원리들을 적용할 때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고 결과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산업위생 사업을 전문가답게 운영하고 관리한다. 마지막 네 번째,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입니다. 일반 대중에 관한 사항은 정직하게 발표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전문적인 견해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4가지 각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을 조금 눈여겨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허용 기준 나옵니다. 우리 작업장을 관리할 때는 그 해당 물질에 각각의 허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위생 관리자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조금 덜 유해하고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그 허용 기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ACG, IH의 노출 기준의 적용이 나옵니다. 산업장의 유해 조건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고 유해 물질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네, 우리 단독으로 존재할 때,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 혼합물일 때에 어떻게 노출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배우죠. 그래서 지금 이 노출 기준의 적용 기준은 그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기준이 되고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독성의 강도를 비교하는 지표가 아니고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 또한 아니고 대기오염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도 사용돼서는 안 되고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 시간, 여기서 정상 작업 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는 적용이 될 수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TLV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노출 기준의 용어가 또 달라요. 이거 연결해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우리 지금 방금 다룬 ACG, IH에서는
TLV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는 BEI, 요거 생물학적 노출 지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오사에서는 PEL,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REL, 독일에서는 MAK, 영국에서는 WEL, 이렇게 연결해서 명칭 그리고 노출 기준, 약어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는 정도로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볍게 앞에 받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